자, 출제 빈도는 별 3개. 이것도 많이 내는 겁니다. 많이 내는 거. 자, 기출 유형은 본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유형인데, 이게 뭐 전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문법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첫째, 본문의 밑줄 친 부분은 보통 최대 5개까지 제시되고 부나 절까지 확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소에 핵심 문법 포인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둔다. 그럼 이건 문법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거의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일치, 관계사, 문장 구조 등 자주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에 집중하면 틀린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수일치,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단수 복수. 그 다음에 문장 구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O형식 문장 구조 있죠. 뭐 지각동사,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사역동사 목적어 잡고 동사 원형 또는 PP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수동태 뭐 이런 것들, 뭐 어차피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근데 뭐 알아야지, 뭐 말 그대로 알아야죠. 셋째,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고치는 것까지 풀이 과정에 포함되므로 문법 포인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형태로 고쳐 쓰는 것에 주의한다. 틀린 것만 잡아내는 게 아니고요, 맞춰서 써주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잘 보시면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린 이유를 우리말로 설명할 것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답을 표시를 해야 되고 주어진 단어에서 딴 걸로 고쳐 쓰는 것까지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틀렸는 것까지 다 해야 된다. 이게 내가 트렌드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자,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아마 작년 트렌드하고 똑같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이런 어법 문제는 설명하시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 그걸 하나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밑줄 친 A에서 이중 어법상 틀린 3개의 기호를 각각 적고 알맞게 고쳐 쓰시오. 자, 지금 글이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 글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글이 우리는 지금 이걸 상세하게 본 일이 없어요. 그냥 낯설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런 지문들은 다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온 것들, 일반 학교 시험들에서 냈던 예전 모의고사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 들으라잉, 제1고 달고는 외부 지문으로 한 번씩 내기도 해요. 특히 달고. 달고는 1학년 때는 그런 거 잘 안 내는데 2학년 넘어가면요 꼭 외부 지문으로 꼭 냅니다. 외부 지문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험 범위에 없는 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뭘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예상을 해보면은 여기서 내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중간고사에서 만약에 외부 지문 나왔을 때, 그럼 여기서 내겠지라고 내가 예상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뒤통수를 빡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기존의 범위들도 사실은 뭐 어디서 뭐 나올지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외부 지문은 어디에 낼지를 모르는데, 더군다나 서술형으로 내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니네 지식 제대로 알고 있냐 없냐 하는 변별력 확인 문제입니다. 그냥 변별력을 그냥 탁 걷어치우는 거죠. 등급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 특히 이런 외부 지문은 어디에서 많이 내냐 하면은 그 아까 말했던 뭐 달고도 겠고 제일고도 겠지만은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높은 데서 더 많이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달고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왜? 얘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애들이 올지 모르거든. 서구 평리동에서만 올 거거든요? 아니에요. 위장 전입해가지고 수성구로 온 애들도 있고, 수성구에서 온 애도 있을 거고, 저쪽 성서에서 넘어온 애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약간 짬뽕인 케이스가 많아. 그 다음에 제1고. 외부 지문을 왜 그렇게 많이 내느냐? 저쪽 동네에서 제1고가 뭐 내신 따기 심리 어쩌니 극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내요. 근데 그냥 객관식 문제면은 그냥 수능 문제 풀듯이 풀면 되는 거지만, 서술형 문제는 진짜 완전 머릿속에 지식이 없으면 그냥 죄다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인데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해석은 일단 쭉 하겠습니다. 그냥 자, it turns out that the secret behind our recently extended lifespan is not due to genetics or natural selection,
but rather to the relentless improvements made to our overall standard of living. 자, 해석을 대충 해보면 it turns out, 밝혀집니다. 뭐가요? 비밀이요. 무슨 비밀? 우리의 최근에 연장된 수명주기. 우리의 최근에 연장된 수명주기 뒤에 있는 비밀은 is not, 뭐 때문이 아니라 유전학이나 아니면 자연 선택설이 아니라 but 오히려 뭐더라? relentless improvements.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끊임없는 발달이라는 거죠. 만들어진 뭐에?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끊임없는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A번 한번 볼게요. 방금 내가 해석했을 때 우리의 최근에 늘어난 수명 주기라고 했어요. 일단 해석상으로 봤을 때 얘는 어법상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는 지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소유격 들어가 있고 1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과거 분사 맞거든. 동사 과거는 일단 절대 아니요. 맞죠? 그러니까 늘어난 어떤 삶의 수명 주기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어법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늘어나게 된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from a medical and public health perspective. 의학과 그 다음에 공중위생의 관점에서, 공중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보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생의 관점에서 이러한 발달들은 were nothing less than game changing. 그러면은 game changing,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nothing less than game changing 하는 거 아니면 뭐 일종의 어떤 결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주요한 질병들, 뭐와 같은 smallpox, polio, and measles 이런 것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요 질병이라고 해놔놓고 뒤에 지금 이 단어가 지금 뜩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다 예시 역할이고 명사 병렬 구조야. 만약에 얘를 집중해서 읽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얘네와 같은 이러한 어떤 주요한 질병들이 have been eradicated, 근절되어져 왔대. 근절이란 말은 뭐야? 끊어버렸다,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없어져 왔대요. 무엇에 의해서? 대량의 백신에 의해서 끊어져 왔대. 그러면 대량의 백신에 의해서 이런 병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야?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better living standards, 더 나은 어떤 삶의 기준이 achieved through improvements education, 뭘로 성취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구, 그 다음 영양, 그 다음에 어떤 sanitation system 하면 위생 시스템 이런 것들인데, 자, 지금 여기서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뭐냐면은 과거 분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끊어줘야 돼. 그러면 성취된이잖아. 업계 향상되어진, 즉 교육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아니면 가구의 개선을 통해서, 아니면 영양의 개선을 통해서, 위생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획득되어진 더 나은 삶의 기준이 substantially, 지속적으로 뭐를 줄였더라? more nutrition과 infection을 줄인대요. 그럼 more nutrition이 뭐겠노?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줄였다는 얘기니까 얘가 뭔가 부정어 단어라고 생각해야 돼. 참고로 이 more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게 부정어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영양이 뭔가 좋지 않다 하는 거를 우리가 질병상으로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영양과 관련된 질병. 그렇지, 영양실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줄였대. 자, 그래 놔놓고 콤마 찍고 ing가 땡 하고 들어갔습니다. 많은 불필요한 사망률들, 많은 불필요한 아이들 사이에서의 많은 사망들을 막으면서라고 얘기합니다. B번 어법상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일단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죠. 자, 콤마 찍고 ing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어법상 어법상 틀렸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앞에 무슨 뭐 and 같은 게 있든지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걸 막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뭐랑 관련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줄였다랑 똑같은 걸로 연결되는 거야. 줄이고 막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and가 들어갔으면 뭐가 돼야 돼? prevented 이렇게 돼줘야 돼요. 근데 주어가 아까 뭐였어요? 얘였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접속사 빼고 주어 같으니까 빼고 얘 ing 바꾸고 시제 같으니까 현재 완료 둘 다. 그럼 얘는 어법상 맞는 거야.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많은 불필요한 사망률 하는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목적어도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ing는 순수 뭐라 그랬어? 능동이라 그랬어.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돼. 그럼 B번도 맞네. 그럼 3개 찾으라 했으니까 CD가 틀렸네 그러면. 됐죠? 자 이제 문제는 뭐라고요? 틀린 건 알겠어. 그럼 이제 고쳐야 되잖아. 자 가볼게요. 게다가 designed to improve health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작되어진 이러한 기술들이 has become available to the masses 대중들에게 이용 가능해져 온대. 자 여기서 끊었어. has 뭘로 바꿔야 됩니까? have로 바꿔야 되죠. 이유는요? 그렇지 주어가 복수니까. 주어가 복수면 일반 동사의 복수형은 뭐야? 무조건 동사 원형이잖아.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whether via refrigeration to prevent the spoilage or systemized garbage collection 체계화된 쓰레기 수집이나 아니면은 spoilage 하면은 우리 흔히 말해서 저 뭐 얘기하는 거고 이런 어떤 뭐 상하는 음식 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냉장 시설을 통해서든 뭐든 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대시 들어갔어. 그럼 얘는 뭘로 바꿔야 돼요? 위치로 바꿔야 되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거잖아. 콤마 찍고 저거 들어가면 저거 안 된다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자 나머지는 뒤로 넘어가고 그럼 마지막으로 These impressive shifts have not only dramatically affected the ways in which civilizations eat 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어떤 방식에 극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문명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하게 만들었다 하는데 자 2번은 뭘로 바꿔야 됩니까? determined로 바꿔야 되겠죠. 또는 determined로 바꿔야 되겠죠. 왜요? 그렇죠. not only 나왔고 but also 나왔잖아. 그럼 not only A but also B에서 이 A, B는 뭐가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첫 문장에서 배웠잖아요. 품사가 같거나 문법 구조가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야가 밑줄 꺼져 있다는 얘기는 결국 not only에 나와 있는 동사 단어가 얘니까 그럼 야랑 생긴 꼬라지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밑줄이 안 꺼져 있으면 당연히 얘는 문법 구조가 맞는 거죠. 그럼 야가 밑줄이 꺼져 있으면 맞나 틀렸나를 확인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ED로 바꿔줘야 된다 그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요. 지금 밑에 보세요. 기호라고 해놔놓고 틀린 것도 해놔놓고 고친 것도 해놔놓고 이렇게 표시가 해놨어. 실제 학교 시험 답지는 이런 식의 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조건에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틀린 거를 찾아 쓰고 그 다음에 그 틀린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고친 단어도 쓸 것. 이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조건 틀림. 뭐 뭔지 알았어? 너그 빨리 막 시험이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기호만 쓰고 고친 것만 바꾸는 경우. 아니면 기호도 안 쓰고 그냥 고치기만 한 경우. 아니면 틀린 것만 표시를 하는 경우. 이거 다 틀렸답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서술형 내가 항상 뭐가 중요하다 그랬노?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다. 물론 지식을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조건 몰라버리게 되면요. 다 틀려버려요. 왜? 나는 조건 제시했다. 이래 해라. 내 조건대로 안 했네? 그럼 넌 틀려. 아무리 그게 어법상 맞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틀렸다는 거야. 의도 자체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법적 지식이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글의 밑줄 친 A에서 이 중 어법상 틀린 하나를 찾아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건을 보니까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래. 그러면 거기 기호도 있고 그 다음에 틀린 단어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고친 단어도 써야 돼. 근데 거기에 따라 이유도 써야 되고. 자, 시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로 나는 지금 해석을 다 해줬지만은요. 이 문제는 굳이 해석을 다 안 하고 밑줄 친 부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찾아도 됩니다. (3분) 시간 드릴게요.
밑에 다까지 다 써야 됩니다. 이유까지. 자, 현우, 예. 답 찾았나? 예. 뭐 있습니까? A. A요? 예. 이유는요? 그 레피드가 동사인데 레피들리로 바꿔서 그 라이즈가 뒤에 있으니까 한 문장에 동사와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혁이는? 모르겠어요. 윤재는? 무슨 도우이는? 비요. B. 이유는요? 규칙이 라이더에 의해서 따라지는 것이니까 발로 인하여 발로. 일단 정답은 도훈이가 맞아요. 자, 잘 보세요. A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A의 지금 문장 구조를 잘 보면은 야가 지금 대열이죠. 소유격이죠. rise라는 단어가 무조건 동사로 쓰인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야는 명사로 상승, 등장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만약에 네가 주어를 예로 받고 동사를 예로 봤으면 당연히 rapidly는 맞겠지. 그런데 동사가 여기 있어요. 있어요. 비동사 우선 복시.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주어로 받고 얘를 동사로 봤으면 저 is는 뭐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rise하고 to popularity 사이에 접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죠. 단어는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최소한 품사 두 개는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단어 공부는 그만큼 많이 해줘야 돼. 능률복화 책 갖고 그냥 단어 하나만 딸랑 외우지 말라 이런 이야기야. 클래스 카드에서 단어 하나 맞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 만약에 그걸 되게 엄격하게 해버리잖아요. 그 단어 뜻 다 적기로 해버려야 돼. 근데 극한은 느그성도 그렇게 하면 못 넘겨.
근데 통과하는 거는 통과하는 거지만은 무조건 그거 통과했다고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일단 A번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요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것들의 급격한 등장 또는 급격한 상승, 뭐에 대한 인기로의 상승이야. 지금 전기 스쿠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It's thanks to the convenience they bring.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it isn't without problem. 요거 해석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empty 들어갔고 without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이런 문장 구조 나오면은 둘 다 없애세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It is with problems지 그러면. 그럼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는 결국은 없는 거하고 아니다를 다 빼버리게 되면 결국 문제가 몇 개 있다 이런 얘기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야 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스쿠터 컴퍼니들이 provide safety regulation 안전 규정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그 규정은요, not always. 자, 규정 자체가 얘는 빈도부사니까 무시하고 onto 다음에 following을 써버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follow의 뜻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뭐뭐을 따르다야. 그럼 을을이 뭐가 들어가야 돼? 목적어 을을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끝났어? by the riders라고 지금 by 행위자로 끝났단 말이지. 그럼 by 행위자에 의해서 그 규정들이 항상 따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는 그럼 뭘로 바꿔야 됩니까? follow th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게 바꿔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들은 저렇게 가는 거.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밑에 그 써주면 되겠지. 왜냐면 비동사가 있고 주어가 규정이고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으므로 이때는 follow를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야. 답을.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문법 전체가 아직은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를 확 지금 해줘야 된다고. 지금 기간 동안에 많이 더 봐줘야 돼. 특강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간에 지금 더 많이 봐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잘 보세요. 이것도 역시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학생들은 뭐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스쿠터를 타고 있는 동안에 무모해질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얘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some은 주어인데 지금 접속사 and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기 student에서 일부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having 들어간 거 역시 분사 구문이에요. 주어가 다르니까요. 시제만 같은 걸로 그냥 놔뒀다 이런 얘기야. 원래대로라면 이 덩어리 원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and 다음에 some 다음에 even 다음에 having이 아니고요. can have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요. 근데 얘가 접속사 뺐고 주어는 다르니까 놔뒀고 can 빠지고 시제 같으니까 얘를 뭘로 바꾼 거야? having으로 바꾼 거야. 부사는 신경 안 써도 돼. 부사는 even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번, 2번은 뭐 중간에 안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D번에 후가 밑줄 껐다. 뭐 묻는 문제고? 관계대명사 묻는 거죠. 앞에 학생 있죠? 근데 선생님 이거 학생 말고 저 앞에 저 안전규정이란 말도 있는데요? 자, 그럼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인데 누구를 선행하는 명사로 얘기하느냐 그 얘기야. 근데 얘는 답이 후가 어법상 맞는 이유는요. 뒤에를 보세요. use electric scooter.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학생이 맞는 거지.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안전규정이 아니잖아. 사용은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앞에 있는 스튜던트를 보고 답을 찾는 것도 맞지만 앞에 있는 명사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거를 나타내는 건지 이거를 나타내는 건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동사의 주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그 다음 2번 오늘 배웠죠? 전치사 뒤에 ing. 그 다음에 reinforcement라는 명사가 있긴 하지만 뒤에가 strict regulation이라는 명사구가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ing 쓴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거. A에서 이중 어법상 틀린 것을 하나만 찾아 주어진 조건에 맞게 고쳐 쓰시오. 요거 조금 어렵다. 이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지켜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어법상 틀린 것을 하나만 찾아서 조건에 맞게 고쳐 쓰시오 했는데 밑에 조건 다시 한번 볼게요.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밑줄 친 부분을 모두 쓰시오. 틀린 부분만 쓰면 감점. 그래서 밑줄이 꺼져 있으면요, 그 밑줄 친 부분 다 써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셉니다. 역시 3분 드릴게요. inclined plane 하는 말이 경사면이라고 밑에 뜻 나와 있습니다. 비행기 아닙니다. 비행기가 기울어지면 큰일 나죠. 도우이 답 찾았나? 네. 뭐 했습니까? D 했어요. D. 뭐 때문에요? 그 이즈 때문에 이즈로 붙였어요. 이즈를 얼로 바꿨다고요? 위안호 찾았나?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혁이 윤재는 내가 따라 안 물어보고 혁이 찾았나 혹시? 모르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If you want to use the inclined plane, 만약 당신이 경사면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 구조를 보면은 너는 뭐뭐를 하기를 원한다. 지금 완전한 문장 구조야. 이런 상태에서 to가 들어갔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의 물건을 옮기는 데에 돕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자, 그러면 야 같은 경우는 야로 시작했으니까 to 부정사에 부사적 용법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어. 다음 두 번째 포인트.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간 거. 아무 문제 없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뒤에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그러지 않겠는가 한데 이건 당연히 그러겠지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 하나의 물건을 옮기는데 경사면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have to move 그 물건을 옮겨야 합니다. over a longer distance 좀 더 긴 거리로 긴 거리 이상으로 그 물건을 옮겨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get to the desired height 하니까 원해지는 이란 어떤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긴 거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뭐보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아래에서부터 시작했었을 때보다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거운 물건을 위로 옮기고 싶잖아. 근데 경사면을 쓰고 싶대.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 여기 A 지점하고 B 지점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경사면을 사용하고 싶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더 높이 하려면은 여기서 만약에 B를 이쪽까지 높인다 하면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A가 뒤로 빠져 이렇게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봐봐 거리가 어떻게 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뭐 하는 것보다 바로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바로 아래에서 A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멀리 거리를 가야 된대. 뭔 말인지 이해됐나? 약간 나 물리 얘기하고 있다 지금. 됐어요? 자 그리고 곧바로 위로 올리는 것보다 더 그렇게 한대. 자 B번하고 A 자 B번도 일단 맞아요. 왜냐면은 네가 예전에 직접적으로 바로 위에서 올려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긴 거리를 네가 옮겨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침이 지금 삼켜졌어. 미안합니다. 됐죠? 이건 그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요 이미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from a lifetime of stair climbing 계단 오르기에서 평생 동안 계단 오르기로부터 누구한테는 이게 명백한 이야기인데 consider all the stairs you climb 당신이 올라가는 모든 계단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C번 나왔어요. C번의 포인트는 일단 compared입니다. 이거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invited 기억나십니까? invited 다음에 to 바로 붙으면 얘 무조건 100% PP라고. 기억 안 나면 진짜 피곤하다. compar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ompare도 A to B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예요. A to B. 그럼 얘가 수동태로 바뀌어서 얘가 일로 빠지면 얘 비동사 들어갈 거고 compared 될 거고 얘 빠지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구조. 그래서 compared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바로 to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100% PP니까. 그럼 뭐와 비교되어져 봤을 때 당신이 도달하는 실제 높이와 비교되어져 봤을 때 당신이 올라가는 그 모든 계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래. 언제부터? 당신이 처음 시작했던 그 장소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의 포인트는 compared 뒤에 to가 제대로 쓰여가지고 comparing이 맞느냐 compared가 맞느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뒤에 게 만약에 있었으면요 hate하고 you 사이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또는 위치가 보여졌겠죠. 그 얘가 맞나 틀리나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높이는요 항상 그 거리 당신이 계단에서 올라갔던 거리보다도요 항상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 이도훈이 여기서 틀린 이유 more distance가 주어인데 단수다. 그러면 is는 맞잖아요. 다시요. 단수잖아요. 그럼 동사는 단수 is 맞잖아. 맞지? 네가 이거 내가 봤을 때 디스텐스에 스자 들어갔으니까 이거 설마 복수겠어 이 칸. 설마 우리 이도훈이가 앞에 스테어즈를 얘를 주어로 생각하진 않았을까 아이가. 딴 놈도 아니고 이 도우인데 윤재가 이 칸 내가 이해한다. 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어떤 능력치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거지 절대 이씨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 자신의 어떤 수준을 인정하는 게 자기의 그 위치 파악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막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도훈이 내 솔직히 말이고 이거 대답할 때 갑자기 뭐 뻥 쳤어요. 이도훈이가 이걸 대답한다고 하면서 딴 놈도 아니고 이도훈이가 그래서 더 많은 거리가 계단에서의 더 많은 거리가 그래서 교환되어진대요. 그래서 less force 더 적은 힘과 교환되어진대. 쉽게 말하자면 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물건을 옮기려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경사면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수레나 이런 거 좀 질질 끌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마찰력 같은 게 없을 거든 그냥 밀고 올라가든지 이러면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리고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왠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는 말에서 배웠어. if 시작했지. 주어 들어갔어. 동사 과거형이네. 그럼 쭉쭉 넘어간데 콤마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주어 다음에는 조동사 쓰는 것까지 똑같은데 동사가 과거형 한 단어인데 그럼 여기도 한 단어를 써야 될까 이거. 바로 뭡니까? be.
이래 바꿔줘야 된다고. 가정법 과거. 니네 교과서 8과 했던 거. if 다음에 동사 과거형이면은 뒤에는 조동사 과거 다음에 그냥 동사원형. 그럼 다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이면 뒤에는 조동사 과거 쓰는 것까지는 시제일치고 앞에가 한 단어였으니까 뒤에도 한 단어 때려야 된다 이 얘기야. 이거 비동사 다음에 to pass 이런 거 나왔다고 해가지고요. 니네 갑자기 pass까지를 동사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설령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완료형이 아니잖아. 헤드 PP가 아니란 말이야. 헤드 PP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 동사 과거형 한 단어 때리면 조동사 뒤에도 동사 형태는 한 단어를 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지. 이게 가정법 과거의 수일치예요. 근데 니네가 배웠던 건 뭐야? 가정법 과거의 수일치는 안 배웠어. 고등학교에서는요. 가정법도 사실은 중학교 때야 직설법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많이 했었죠.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를 뭐뭐 하지 않으니까 뭐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설명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수능 어법 문제나 아니면 그런 거에서도 그냥 이걸 직설법으로 바꾼다 만다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단순하게 어떤 시제일치와 관련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모든 계단들을 만약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당신의 목적지를 아래에서 바로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면 당연히 분명히 확실한 거, for sure 확실한 것은 더 짧은 어떤 등반을 하는 것이면 분명한데 the needed force to do so 그렇게 해야 할 어떤 필요가 되어지는 힘들은 would be greater 더 커질 거다 이런 얘기지. 하나의 물건을 들고 경사면으로 해가지고 높이를 올라간다 하면 룰루랄라 하고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직선으로 올라가려면 우리 엘리베이터 빼고요. 엘리베이터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엘리베이터 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뭘 사용해야 돼요? 마지막 문장이 나오죠. 사다리.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데 이런 얘기. 그게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힘은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약간 물리와 관련된 어떤 지문이긴 해요. 자, 따라서 우리는 have stairs 계단을 갖고 있는 거다. 우리의 집에 뭐보다는 사다리보다는. 아니, 사다리가 없으면 뭐 2층 집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냥. 진짜 밧줄 타고 올라가거나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나 그래야 돼. 자, 그래서 물리와 관련된 이런 지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법 문제는 진짜 어법 지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친 듯이 일단 문법 책을 일단 보고 살아야 돼. 그리고 문장 계속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첫 문장 있잖아요.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문장 기본보다는 좀 권하는 책은 사실은 첫 일문 기본이거든요. 그 세류에서 나온 거. 그게 더 기본이기는 한데 내가 첫 문장을 했는 이유는 클카 활용도가 좀 높아서 그래가지고 그렇기는 합니다. 나중에 구문독해 들어가면 딴 거 내가 좀 확인하겠지만은 문법 문장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해주셔야 돼요. 문법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장 구조를 계속 파악하는 거. 그거에 관련된 얘기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일단 거기까지.